네, 하이 가이스 샨티입니다. 저희 가장 심플하고 일관된 논리 독해 키스로직 OT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OT를 본격적으로 가기 앞서서 쌤이 조금 커리 설명을 조금 살짝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키스로직 독해 커리가 선생님의 현장 첫 커리예요. 즉 1월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략 1월이라고 하신다면 좀 연초기 때문에 커리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쌤이 이 커리를 조금 표를 보기 좋게 좀 수정했습니다. 좀 낫나요? 우선 커리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에 보시면 수험생 필수 추천 커리 있죠? 이게 제일 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3, 4등급 이하, 3, 4등급 이하는 키스타트 시작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내추럴 프리덤을 껴주면 좋아요. 네,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키스로직 에센스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클리닉과 주간지니까 왼쪽이 메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위가 베이직, 아래가 이제 메인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또 등급으로 나뉘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3등급 이하다. 그러면 이제 베이직으로 가시면 돼요. 베이직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키스타트랑 키스키나 베이직 하시고 쭉쭉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고2 모의고사 한 2, 3등급 이상,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3등급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브릿지에 있는 내추럴 프리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추럴 프리덤이 바로 평가원 독해로 넘어가기 전에 좀 긴 문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요리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해석의 정수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긴 문장을 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 ABPS의 어떤 단순화를 통해서 할 것인가라는 ABPS의 어떤 기본적인 얘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추럴 프리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키스로직을 쭉 오시면 됩니다. 누구는요? 대략 2, 3등급 이상 친구라면 이해하시죠? 자, 그럼 쌤, 이 주간 키스는 누가 하면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 있어요. 똑같이 2, 3등급 이상, 2, 3등급 이상인데 근데 이제 나름대로 학교, 학원 등지에서 뭐 평가원 5개년 기출에 있는 그러한 지문들이 좀 익숙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주간 키스로 하시면 주간 키스의 이제 시즌 K, 카이스인데요. 평가원인데 2010년대 후반에도 너무나 좋은 기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들 주간지로 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교재, 간접연계 문항들, 즉 엔제 문항들이죠. 그 다음에 사관학교 그 외에 엔제 교육청 그냥 평가원 기출 5개년만 키스로직. 나머지는 주간 키스이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5개년 좀 익숙한 2, 3등급 이상의 고3 N수생이라면 주간 키스로 꾸준히 1년간 진행하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 이제 마스터피스 모의고사로 혹은 에센스로 만나시면 되죠. 이해하시지? 자, 도움이 좀 되었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키스로직, 독해, OT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스로직이라는 것은 쌤의 이제 본격적인 평가원 독해 커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작하는 가장 메인 커리이기도 하고요. 쌤의 가장 시그니처 커리이기도 합니다. 이 독해 커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좀 이 선티라는 사람의 독해 방식, 관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구나가 좀 맞아야 이걸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여기 적혀있지만 선생님의 가장 이제 조금 주안점이 있는 어떤 키워드는 simplicity. 뭐예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왜냐? 우리가 평가원 지문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지? 근데 그 내용을 읽고 한번 수능 영어 문항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내용들을 다 세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순하게 핵심만 이해하면 모든 유형이 풀립니다. 이거는 순서 문sab도 마찬가지. 핵심 구조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수능 영어 특성상 단순함이 더 중요해지고요. 그지? 두 번째, 여러분들 그러니까 쌤도 당연히 쌤의 어떤 메인 독해의 논리 프레임인 어떤 대립적 사고, AB, 문제의식 사고, PS 이거 외에도 당연히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수업에서. 그런데 상상을 좀 해보자. 항상 수능 날을 떠올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긴장도 되고 공부가 되거든요. 수능 날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마 20년이겠죠. 그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가장 압박이 심한 순간일 겁니다. 그럴 때 역시 배운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체화가 되어 있으면 발현되겠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미 수능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무의식의 무아지경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의식하는 건 단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쌤이 무슨 뭐 2가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1년간 많은 것들을 또 가르칩니다. 또 각 유형의 팁, 각 유형의 행동 영역, 또 순서 문사변 이런 거 많이 가르치죠.
근데 수능 날에 오케이. 나머지는 무의식에 가고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사고만 하자. 이런 단순함에 꽂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보시면 이 표지도 쌤은 이제 시그니처 표지로 쭉 가기 때문에 표지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지도 거기에 맞게 좀 해놨죠. 혹시 오캄이라는 철학자 아시나요? 네. 이거 한번 해석해볼까? 네, 한번 읽어볼게. All things being equal, the simplest solution tends to be the best one.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이거 좀 표현 좀 알아야 돼. All things being equal이 이제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뭐래?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치? 네. 그래서 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위해서는 진리는 정말로 이 쓸데없는 어떤 격가지들을 면도칼로 다 제거를 하고 단순한 알맹이만 남겨야 한다.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표지입니다. 제가 독해를 바라보는 지향점이고요. 그러면 자, 쌤이 이제 독해 얘기 좀 해볼게. 제가 생각하는 이 단순함은 지문에 결국 지문을 읽고 단순하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남기면 돼요. 그죠? 지문을 읽고 필자, 즉 이 지문을 창조한 사람이 남긴 말,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를 남기는 거. 또 그걸 한 문장으로 딱 남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남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할 줄 알아야 돼?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포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 어떤 독해의 가장 기저에 있는 거는 기저에 필자의 지문에 가장 중요한 문장을 포착해서 필자의 지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끌어낸다. 이겁니다. 그 필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쌤은 이제 보통 B라고 표기를 한다면 합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not A but B라 그래요. 그래서 필자의 가장 중요한 말, 키워드에 B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션티가 뭐 이러한 ABPS의 어떤 독해의 프레임을 좀 하던데 이 독해의 프레임이 모든 지문에 있는 거야? 어때요? 모든 지문에 있을까 이거? 있죠. 왜? 시작점은 B라니까요. B가 뭔데? not A but B. 필자가 이거 아니고 이거. 필자가 강조하는 거가 B야. 내 정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어떤 지문이든 간에 뭐 심경, 도표, 광고 이런 거 빼고는 기본적인 어떤 주요 유형들은 다 필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지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있죠. 그죠? 다만. 그래서 그걸 뭐 should, necessary, important라는 표현들로 표현을 하면 좋고. 그지? 그래서 그런 어떤 지문 당연히 있죠. 그런데 수능 영어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렵고 나름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중요해 라고만 잘 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지문도 가끔 있지만.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걸 내가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지문에서. 보통 필자는 본인이 주장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립항을 내놔요. 그게 A다.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다가 이 부분이 좀 대립되고 있네? 대립적 사고를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대립되는 개념을 잡아주고 그 중에 필자가 중시하는 건 뭐지? 이거네 라고 잡아주는 거. 그래서 집요하게 대립적 사고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대립적 사고가 중요하고 왜 수능영어 지문에 도대체 이런 대립적인 얘기들이 많냐? 되게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에도 있던 겁니다. 작년 쌤이 이제 키스로직 OT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들으시죠? 저보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본 채널 중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일당백이라는 좀 채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교, 문화, 뭐 정치, 사회, 경제, 철학, 과학 많은 분야들을 이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좀 배워가는 어떤 그러한 채널인데 쌤도 이제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쌤도 이제 뭐 의미 없는 거 보기도 하지만 유튜브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항상 학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OT 준비를 하면서 마침 이걸 제가 들은 거예요. 자막에 보시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식 구조는 이분법이거든 적혀있죠. 이 자막이 이 채널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유튜브 위에 그 CC 있죠, CC. 그거 쌤이 눌러가지고 한 거라 조금 이제 이상한데 중요한 건 메시지. 인간의 인식 구조는 뭐다? 이분법이다 라고 하시네. 물론 뭐 이분이 정박님이신데 뭐 이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박학다식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식 구조는 이분법이에요. 근본적으로. 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틀리죠. 어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만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려와서 수능 영어라는 어떤 지문도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맞죠. 이분법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죠? 네. 마찬가지 수능 영어 지문도 정말 근데 또 국어도 아니고 짧기 때문에 그 속에 뭔가 논리가 있다면 거의 이분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많은 것들이, 많은 분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떠올려봐. 여기 지금 밝네. 빛, 반대, 어둠. 그죠? 뭐 쌤도 약간 모르겠어. 쌤도 그 약간 그 MBTI가 소위 요즘에 인팁 같은데, 그럼 이제 좀 쳐보면 약간 제가 좀 철학자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죽음이네, 죽음. 죽음 반대 뭐예요? 삶. 그치? 신 반대? 뭐 인간. 그치? 샘성인데, 샘성. 샘성 반대? 애플. 이거 봐. 우리가 뭔가 어떤 분야, 그게 무슨 뭐 종교든 철학이든 아니면 뭐 이 핸드폰 시장이든 간에 뭔가를 이해할 땐 기본적으로 이분법, 대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영어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필자는 필자의 중요한 말을 그 대립적 구조 속에 남긴다. 그래서 그걸 뽑아내어서 문제를 푼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대립적 사고를 하는 것뿐이고, 두 번째, 이제 PS인데요. 이건 이제 Problem Solution이야. 다시 한번 본질은, 독해의 본질은 필자의 중요한 말을 뽑아내는 것인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제가 중요한 거야. 문제가 중요한 거야. 그러지 않니? 지문을 읽다가 문제 없네. 훈훈해. 션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고마워. 고마운데 지문에 션티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안 중요해. 한번 현대소설, 고전소설 떠올려봐. 뭐가 나와요? 잘 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나오죠.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거야. 지금 한 얘기들은 쌤이 거의 이 키스로직 첫 수업에서 또 한 얘기입니다. 근데 맛배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떠올려봐. 우리 뉴스라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려주는 거죠. 떠올려보면 어때? 뉴스라는 것은 다 뭐만 말하죠? 문제만 말하죠. 온갖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끝도 없습니다.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뭐 아니겠죠. 뭐가 중요하니까? 문제가 중요하니까. 왜? 해결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문도 이 프레임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필자의 중요한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어떤 쌤이 어떤 지문을 요리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이 문제 해결, PS의 좀 구조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키스로직 독해 강의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가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보통 이거죠? 쌤 제가 단어 거의 다 알고 지문에 해석 나쁘지 않는데요. 그냥 읽고 나니 뭔 멍멍이 소리? 기억도 안 남고 선지랑 연결도 안 돼. 이게 하나의 독해 문제입니다. 이게 뭐 독해 문제, 문풀 문제 뭐 이런 거 그냥 하나의 독해 문제예요. 글을 잘 못 읽은 거야, 그렇지? 글을 잘 못 읽은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할게. 자, 지금 이제 쌤이 보여주는 이 사고 과정이 실제로 쌤이 수업에서 지문에서 진행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간다. 친구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뭐부터 파악해야 돼? 문제의 뭐부터 파악해야 돼? 원인부터 파악해야죠. 그지? 네. 이 원인 뭘까? 생각 없이 빨리 읽어서 또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그지? 생각 없이 빨리 읽어서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다 읽긴 다 읽어야 돼. 근데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말이 이해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다. 이 문제의 원인을 대립적 사고하면 A, B, 대립적으로 사고하면 보통 문제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 없이 읽는 게 문제네? 뭐 하면 될까? 생각을 하며 읽자. 무슨 생각? 중요한 문장이 뭔지 생각하라고. 빨리 읽는 게 문제야? 천천히 중요한 문장이 뭔지 생각하라고. 다 기억하려고 해? 아니지. 읽긴 다 읽는 거예요. 발췌도가 아니야.
다 읽는데 중요한 문장은 특히 좀 더 읽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기억해야지. 그죠? 네. 대립적 사고를 하니까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지? 생각하며 천천히 읽죠. 일부를 기억해야지. 이 일부는 어떤 것일까? 지문에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키스 로직을 통해서 어떤 지문을 만나도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의 어떤 계층을 나눌 것이고, 중요한 문장은 특히나 여러 번 읽고 잘 이해해서, 특히나 대립적으로 잘 이해해서 지문의 핵심, 필자의 핵심을 뽑아낼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요게 이제 션티의 어떤 독해의 지금 맛배기 강의였어요. 괜찮지? 자, 이런 어떤 사고들을 쭉 계속 진행하는 게 키스 로직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뭐 독해기 때문에 이후에 쌤의 뭐 마스터피스라든지 그 외에 쌤의 어떤 독해를 요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바탕해서, 이거에 기반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 괜찮을까?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스 로직 교재 강의 구성 좀 말씀드릴게요. 네. 또 제가 이번 키스 로직에 좀 추구하는 타이틀은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네, 올인원.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독해 순사 빈칸을 좀 한 번에 좀 하고 싶다. 예. 너무 또 독해 강의, 순사 강의, 빈칸 강의, 물론 쌤도 키스로직 독해, 키스로직 순삽, 키스로직 빈칸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또 Q&A 올라왔던데 따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지? 따로 하겠지만 이걸 그렇게 따로 다른 커리로 하는 게 맞나?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평가원이 원하는 것은 너 이 지문 핵심을 온전히 잘 이해했어? 일 겁니다. 이 지문 잘 이해했어? 핵심을? 그게 독해일지라도 순삽일지라도 빈칸일지라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은, 잘 이해하세요? 읽는 본질은 유형 불문하고 같아야 합니다. 유형 불문하고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첫 독해편에서 읽는 법을 주로 배우고, 물론 그 중에도 첫 두 주차가 흐름, 요지, 주제, 제목이에요. 어때? 좀 무난스한 친구들이 보통은? 그지? 그래서 그 2주차까지 해서 독해를 배우고, 그 후에 이제 독해편에 어휘, 요약, 이장문 의미가 있거든요. 소위 이제 평가원의 좀 중난도 지문을 할게.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좀 독해 또 하면서 그 유형들의 어떤 행동 영역도 해주고, 마찬가지 어떻게 읽는지는 일관돼요. 아까 했죠. 대립적 사고, 문제의식 사고, 중요한 거를 내는 거. 그걸 바탕으로 순서 분석도 하고요. 순서 분석에는 거기에 더해서 순서 분석의 어떤 중요 근거 장치들이 있어요. 쌤은 이걸 정말 잘 본다고 자신하는데, 그래서 그 장치들을 포착한 능력을 추가해 줄 뿐이고요. 조금 더 독해나 빈칸보다 그 지문의 핵심 메시지보다 핵심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순사 정말 자신 있거든요. 뭐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빈칸도 독해에 있는 그 유형들과 똑같이 읽습니다. 다만 역시 빈칸인지라 좀 더 뭐 할 뿐이야? 정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읽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 같다, 본질은. 근데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행동 영역이 있을 뿐이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키스 로직으로 커리를 다 통합해야겠더라고. 그치? 그래서 키스 로직, 독해 순사 빈칸이 있고, 키스 로직 패키지는 이걸 다 그냥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 로직을 하시면 뭐 독해하는 법, 뭐 순사, 빈칸 그냥 다 있고, 거기에 쉬운 유형, 중간 난이도 유형 다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평가원 5개년, 6개년 기출문제집 강의 역할도 한다. 이것도 올인원이죠. 왜요? 보니까 친구들이 좀 글 올리는 거 보니까 뭐 기출문제집 뭐 살까, 뭐 독해 뭐 들을까 막 이렇게 따로 하더라고. 그게 왜 따로지? 왜 따로죠?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평가원 5개년 기출문제들로 독해 강의도 하고 빈칸 강의도 하고 순서 강의도 해야 될 거 아닌가? 혹시 또 너무 옛날 지문들로 수업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야 하죠. 맞니? 가장 최근 5개년 걸로 해줘야지. 그지? 가장 최신으로 계속 개정하면서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바뀌지 않는 변수,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미쳤나 봐요. 바뀌지 않는 상수죠. 바뀌지 않는 상수도 있지만, 본질도 있지만 바뀌는 변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 결합돼야 되니까 이걸로 강의하고 교재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 키스 로직에는 독해, 순사, 빈칸 편을 다 하시면 이 주요 유형에 여기에 모든 문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문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순서 빈칸은 여기 중요한 유형인지라 6개년 넣고요. 독해는 5개년. 현지. 그렇게 기출 문제 역할을 하면서
그 속에서 쌤이 이제 이걸 재구성해서 이쁘게 엮어가며 강의를 하겠죠. 단순한 기출 해설이 아니라. 그지? 어떻게 그 지문들을 엮어서 특히나 빈칸은 이러한 트렌드와 이러한 또 특징들이 있어라고 엮어서 강의를 하거나 순산 마찬가지, 독해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키스로직을 하시면 그냥 요 다 한 번에 기출 문제집 강의까지 다 한 번에 괜찮으시죠? 그지? 그리고 또 쌤은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제 쿼리부터는 다 주간지 형태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주간 키스만 주간지가 아니야 이제. 쌤이 이제 현장 진행하는 모든 독해 쿼리는 거의 주간지 형태입니다. 역시 그 이유는 그냥 인강 친구들도 마음은 현장 이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마음은 현장, 그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장 친구들은 이러면 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 친구들도 아실 것이고 현장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쌤이 그만큼 또 추가 자료 막 주고, 예, 다 주고 교재도 주고 추가 자료 주고 관리 잘해주고 또 추가 상품도 주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도 좋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쌤이 그래도 살짝 미안해 자랑이 떠올라가지고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대치 영어에서 수강생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어가 그 절평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념비적인 또 숫자이기도 해서 이유가 있겠죠. 예. 강의 너무 좋고요. 이렇게 다 해주고 하니까, 그지? 이걸 그대로 인강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과 똑같이 주간지 숙제할 수 있게 다 구성해놓고 교재를, 그죠? 그 다음에 강의도 똑같이 현장을 올려주고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올인원이다. 키스로직은. 이해하시죠? 저희가 모든 게 뭐 담겨있다. 오케이.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재를 좀 더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야. 자, 혹시 작년 들으신 분들 좀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얘가 추가됐어. 뭐야? 문제편.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문제편과 이 해설 복기편이 합쳐졌었거든요. 뭐 이윤 딴 게 아니고요. 역시 친구들이 잠깐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 쌤이 이제 이 현장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권수가 많아요. 주간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한 권 추가하면 어쨌든 쌤도 뭐 적어도 인쇄값과 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볼륨이 좀 커져요, 가격이.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합친 건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냥 그 몇천 더 낼 거니까 제발 문제편과 해설편은 분리 꼭 좀 해. 뭐 거의 뭐 압박해가지고, 타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리했어요. 그래서 키스로직 독해편이 총 5권이야, 5권. 그지? 근데 아마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쌤이 이제 3만 원 책정했나? 그래서 그것도 패키지로 하면 되게 더 저렴할 것이고, 그지? 정말 또 고려 많이 한 책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독해편은 문제편 하나, 그러니까 이게 4주치야, 4주치. 4주치 속에 이제 여기 요지 흐름, 주제 제목, 어휘 요약, 의미 장문이 문제가 다 들어있고 평가원 몇 개년? 5개년. 그 다음에 매주 이제 이 유형들 진행을 하면서 현장과 똑같이 이 속에 해설지도 있고 또 복귀할 수 있는 복귀 페이지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숙제 검사를 또 쌤이 이번에 뭐 출시했어? 키싱 앱 출시했기 때문에 그 키싱 앱에서 검사해서 같이 관리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독해편이었고 빈칸은 뭐겠어? 문제편 한 권에 거기에 평가원 6개년 빈칸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3주 진행해요. 그래서 3권으로 해설편, 복귀편 구성되어 있어. 총 4권. 순서 문삽 마찬가지. 6개년 평가원 문제가 다 들어있고 문제편에 그 다음에 3주 진행하니까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격도 많이 고려를 한 또 책정을 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 교재와 강의 구성이 와닿으실 것 같아. 괜찮죠? 자, 그리고 빈칸과 순삽은 이제 표지가 또 바뀝니다. 오케이, 이게 독해편이고요. 자, 내지를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 평가원 해설지는 제가 뭐 다른 NG 해설지보다 그것도 열심히 쓰지만 더 상세하게 진짜 평가원이니까. 오답도 정말 매력 오답은 뭔가 있다면 다 적어주면서 쓰는 편이고요. 그지? 문제편, 해설편.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역시 복귀 페이지죠. 해설편에 복귀 페이지가 있어서 뭐든지 학습을 하고 그대로 끝내시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뭐 하셔야 돼? 복습하셔야 돼. 그래서 복습, 어휘, 구문, 논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복귀 페이지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쌤이 이제 키스로직 2주차 이런 때 또 말씀을 막 드릴 거야. 그래서 잘 좀 꾸준하게 좀 학습을 하자. 괜찮지? 그래서 이 복귀 페이지 스스로 어휘, 구문, 논리까지 다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복귀 페이지가 아까 주간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해하시지? 그래서 완전 그냥 매주 거의 뭐 눈높이 학습지인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영어 공부 해, 안 해? 안 하니까 하는 거야. 그지? 이해하시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소개 좀 들어야겠지, 강의 소개. 그지? 자, 강의 구성 및 일정입니다. 제일 또 중요하죠. 강의는 제가 이렇게 좀 짜봤습니다. 총 40강입니다. 좀 많나요? 그렇지만 평가원 기출 5개년 지문들 정말 많은데 그 친구들 강의한다고 치면 많지 않을걸? 그리고 또 이제 좀 따로 보시면 독해 총 4주 진행해,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4주 잡고 오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쌤이 보통 이제 현장에서 3시간 찍어. 그럼 몇 차씩 나와? 3차씩 나오지, 그치? 그래서 3차씩 나오는데 역시 뭐 쌤도 이거 안 해도 사실 안 해도 돼. 근데 키스로직은 평가원 책은 5개년 기출이니까 너무 어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쌤이 현장에서 못 다룬 또 중요한 질문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쌤이 또 현장에서 한 말과 엮어서 추가 촬영을 보통 1시간 넘게 또 합니다, 하나를. 그치? 그래서 보통 한 주에 4차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4주니까 16강. 괜찮지? 네. 순삽은 3주니까 12강. 그 다음에 빈칸 12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로 보신다면 그러면 뭐 나쁘지 않죠. 그지? 근데 역시나 저는 다 하시길 권하지. 예.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뭔가를 똑같이 좀 따라하고 어떻게 좀 모사하려면 수능날에 그래도 이 정도의 강수는 좀 듣고 교작도 해 주어야 좀 비슷하게 되겠죠. 그죠? 자, 독해 지금 1월 9일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순삽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을 3월 중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순삽이 먼저인 이유는 역시 빈칸보다 순삽이 본인이 조금 아직 영어 실력, 논리력이 부족해도 순삽에만 있는 어떤 중요 근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잘 이해 못해도 그의 구조를 보면 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 부족한 실력에도 먼저 하기 좋아서 순삽 먼저 하는 겁니다. 빈칸은 쌤 정말 빈칸 잘 가르치지만 뭐 피지컬입니다, 사실은. 예, 정말 영어력과 논리력이 좀 좋아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 지금 보니까 대학 일정이 뭐예요? 3월에 혹시 뭐가 있어, 고3들은? 3월 학평이 있죠. 3월 학평이 있어. 그래서 3월 학평 전후로 해서 또 빈칸은 좀 진행하다가 3월 학평 보는 정도.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원하는 스케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3월 학평 때까지 이걸 진행을 했다.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전국에 영어 공부 상위 1%입니다. 아마 주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능 날까지 평가원 기출 5개년을 학습을 하는 친구가 전국에 정말 없습니다. 고3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NSU도 다른 과목이 치여가지고 못합니다. 그지? 근데 3월 교육전까지 션티랑 진짜 열심히 해서 키스로직으로 5개년의 거의 모든 유형을 다 공부를 했다? 이거는 크죠. 이미 전국 상위 1%의 영어 공부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3월 교육청에 이미 좀 1을 받고 가자. 그냥 그 뒤는 다 유지만 하자. 물론 주간 키스 같은 걸로 유지하자.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 괜찮지? 자, 하자면 현장과 똑같이 제가 다 제공해 드리니까, 그죠? 네. 현장과 똑같이 듣자. 어떻게? 매주 여러분이 주말에, 뭐 주말 아무데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요일에 3시간 딱 정해서 그 주에 강의 3시간 듣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 영역에 따라서 그 주의 교재를 진행을 하세요. 다 주간지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뭐 있다고 했어? 1시간 추가 촬영 있다고 했죠? 진행하다 보니까 그 추가 촬영한 리스트에 보니까 데이 1 몇 번이고 이거 내가 좀 풀다가 어려웠던 건데 있네. 혹은 이제 내가 잘 맞췄어도 이 점은 좀 궁금한데 쌤 어떻게 좀 보시지? 그리고 이제 제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 강의지만 그 속에 자꾸 중요한 어휘나 구문 다 짚어줍니다. 그래서 좀 얻어가야겠다라고 하시면 추가 영상까지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매주 3시간 듣고 진행하시면 돼. 플러스 알파 1시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정도가 다른 과목도 그렇고 영어에서 1시간에 일주일에 딱 듣기 좋은 시간이죠. 3시간보다 뭔가 영어 강의 더 듣는 거는 역시나 등급이 낮을 때는 모르겠는데 3등급 이상이면 딱 일주일에 3시간 들어야지. 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강의와 교재를 제공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더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즉 제가 보기에 강의를 3시간 들었으면 이건 다른 거와 마찬가지겠죠? 정말 적어도 그 시간의 강의 시간의 3배는 혼자 스스로 학습을 하셔야,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즉 3시간 3배? 한 1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은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좀 스스로 할 시간이 있어야 평가원 그 지문에 단어 외우고 해석해보고 또 논리 이런 거가 파악해보고 단어 외우고 계속 이게 있어야 한다. 그지? 이 정도로 좀 한정을 하세요. 딱 좋은 시간이라고 이해하시죠?
괜찮지? 그래서 그 정도로 꾸준히 하시면 계속 오른다. 그래서 누군가는 빨리 1이 될 것이고 아직 등급이 낮은 친구는 조금 걸리지만 결국엔 1이 될 것이고 괜찮죠? 자, 너무 뿌듯하게 올 인원 소개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자주 묻는 질문 좀 보겠습니다. 또 질문이 많으시잖아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쌤 처음 들어요. 요즘 무슨 시대예요? 패스 시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패스니까 키스로직 올라왔으면 첫 세 강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처음 듣는데 첫 시간부터 친절하게 해주시네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거 전혀 문제 없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등급이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이게 평가원 독해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등급? 3등급 이상은 돼야 가능하다. 평가원 독해니까. 그래서 처음 듣는 건 괜찮아. 근데 웬만하면 3등급, 즉 70점 이상은 되면 좋다. 괜찮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좀 배워왔던 독해 방식이 좀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쌤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이 축구 선수나 롤 프로그래머 선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코치와 감독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상충을 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토트넘 감독 맨날 바뀝니다. 그때마다 뭔가 배우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뭐 상충합니까? 큰 방향성 전술은 상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배운 것들이 다 자양분이 되고 본인이 흡수를 해서 발전해 왔겠죠. 이해 가세요? 즉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 배운 쌤들의 독해 방식들이 다 옳은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본인 걸로 만드시되 제 거를 메인으로 하면서 그것들도 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곁들이시면서 가면 되겠죠. 절대 상충하는 것 같은 건 잘 없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본인이 좀 듣고 판단해 보시고 제 거를 션티 거를 메인으로 가면서 배워왔던 것들도 써먹을 게 있으면 써먹으시라. 괜찮지? 선생님 작년과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있죠? 기본적으로 평가원 기출문제집이자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5개년으로 치면 순서 문사 몇 개년? 순서 문사 빈칸은 6개년. 근데 5개년이라고 치면 지금 26학년도 키스로직이기 때문에 21, 22, 23, 24, 25가 메인이겠죠, 기출이. 여기 교재가 이렇게 있고 강의도 이걸로 하고. 그죠? 근데 작년 거는 뭐겠어요? 20, 21, 22, 20, 21, 22, 23, 24. 이 친구들이 수록되어 있고 이걸로 강의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듣기 불편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는 크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로 듣기는 좀 불편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쌤이 이제 계속 공지 및 Q&A에서도 안내하고 있지만 키스로직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와 강의들도요. 쌤이 이제 작년 강의 뭐 이런 거 좀 넣어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꽤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연구실도 너무나 이거 또 지급하는 일이 너무나 일이 되고 또 사실은 이게 정책상으로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의 특히나 패스로 했으면 그 해의 패스 강의와 교재 서비스는 그 해로 사실 끝난 거거든요. 그치? 근데 이걸 또 추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와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좀 있고, 그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확인도 다 해야 되고 해서 그리고 쌤도 감사하게도 갈수록 지금 규모가 더 드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좀 감당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이제 작년 강의 뭐 지급이라든지 작년 교재로 뭘 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죠? 정말 그 해의 어떤 패스로 하신다면 그 패스는 딱 그 날짜까지가 교재와 강의 서비스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또 드립니다. 괜찮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단과로 뭔가 단강좌 구매했다. 그건 연장하시면서 계속 가시면 사실 돼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지? 이해하시죠? 또 마지막 쌤, 제가 뭐 나름 고1 모의고사 1등급, 2등급인데 고2 모의고사 1등급, 2등급인데 듣다 보니까 좀 쉬운데요, 처음에? 그게 맞아요. 왜냐? 쌤이 정말 배려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키스로직 첫날은 현장 첫날이고 또 이제 제 메인 컬이기 때문에 인강 친구도 맨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걸 배려하여서 맨 첫 주차에 있는 게 요지와 흐름 친구야. 어때? 쉽죠? 근데 그걸 들으면 당연히 쉽지. 문제 풀면 맞추죠. 근데 딱 정해드릴게요. 그냥 지금 요지 흐름 이거 푸는 다 맞는데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랑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랑 방향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수업 때도 많이 강조하겠지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풀고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공부하실 거면 저랑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느끼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 쳐 넘어간 거는 실력 확인한 거죠. 실전 그냥 조금 한 거죠. 실력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상승하려면 내가 동그라미 쳤든 그었든 겸손하게 지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 있나? 내가 모르는 구문 해석 있나? 내가 답이 맞긴 맞았는데 감이었나? 아니면 정확한 어떤 근거 문장이 있었나? 그 정확한 근거 문장을 잡으려고 했으면 지문을 어떻게 읽었어야 하지? 혹은 지문의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지? 동그라미 쳤어도 그죠? 네. 나름대로 쌤도 수험생 때 국어를 이제 3에서 1로 오른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고, 태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쉽다고 느껴진다. 첫 번째, 얻어가는 마음으로 겸손히 좀 해라. 그리고 요지름 같은 것도 뭐 하세요? 실수하시기 때문에 지금 맞았지만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히 가셔라. 그렇게 좀 듣기를 권하고. 두 번째, 바로 다음 주에 주제 제목, 그 다음 주에 평가원 어휘 요약이에요. 그리고 2장문 가고요. 조금만 진행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난이도에 맞는 좋은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쭉 하시면 돼. 쌤 반면에 제가 지금 첫 주차 요지 흐름인데 많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우선 요지 흐름과 주제 제목까지는 악강보를 좀 해보세요. 즉 2주차까지는 좀 악강보를 해보셔. 근데 도저히 진행이 안 돼. 너무 어려워. 다 틀리고 하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돌아가셔야지. 그러면 이제 키스타트로 가시든 혹은 키스타트 너무 쉬운 것 같아.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정확히는 키스키마 베이직과 내추럴 프리덤을 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엔 단어를 열심히 키스키마 베이직과 내추럴 프리덤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보강하시고 오시면 바로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예, 2주차까지는 조금 악강보 하시고 그리고 한번 보자. 괜찮지? 이거 단어 문제라. 단어만 열심히 해서 따라와. 그럼 만들어 줄게요.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sophistication 적혀 있네요. 네. 또 단순함 관련해서 쌤이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누구예요? 다빈치 형, 그지?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그죠? 쌤이 지금 아까 쌤의 독해 수업을 굉장히 단순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저 인간은 되게 단순하게 조금 피상적으로 독해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닙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저 인간은 저 지문을 빨리 넘어가지 저렇게까지 파고들고 분석을 하나? 딥하게? 정교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실력이 되니까. 들어보시면 알아요. 다시 한번 이거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1등급 정도의 상위 몇 프로 가기 위해선 딥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뭔가 어떤 분야든 감으로만 해도 재능이 좀 있으면 좀 잘할 수 있어. 근데 상위 뭐 몇 프로 1등급 가려면 딥하게 분석해야 정교하게 가야지. 디테일하게. 그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단순하게 그것을 딱 내놓지만 이 단순하게 나오는 과정에 그 독해의 정교함이 와, 자 감탄이 나온다라고 하실 겁니다.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순한 것들도 사실은 그 단순함은 그냥 정교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이 단순하게 보이기 위해서 정교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든지. 쌤 강의도 그렇고요. 교재도 그렇고 앞에 있는 이 폰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뭐 아이폰? 아이폰 단순함이죠. 그게 극치예요. 그지? 아이폰 얼마나 단순해. 이건 갤럭시입니다만. 그지? 화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단순하잖아. 아시겠지만 이 속에 얼마나 정교한 많은 반도체가 들어있습니까? 그지? 독해에서도 이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단순함을 위해서 어떻게 정교하게 요리하는지. 그 어떤 궁극의 정교함에 의한 단순함을 여러분도 키스로직 강의에서 느껴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될까요? 자, 저희 2026학년도 키스로직 OT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Q&A 오시고요. 별이었으면 저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